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새로 뽑혔죠? 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뭐 그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지난주부터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23일 날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분노 3종 세트. 3종 세트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서로와 관련된 거죠. 과거 또 회의 때 한 말. 뭐 이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변창흠 청문회에서 집값은 말도 못 꺼낼 판이다. 다른 게 워낙 이슈가 돼서 이거 중요한 집값 얘기, 부동산 문제 얘기해야 될 텐데 이거는 뒷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H공사 사장 재직 때 어떤 회의 때 한 말 그리고 채용 문제 등등등 이런 게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 구의역 사고 김군.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회의 때 했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이게 큰 논란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돌출된 변창흠 리스크에 야당 소름 돋는다. 여당 사실관계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뭔가 좀 방어적인 거죠. 좀. 23일 청문회에서 융단 폭격을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를지 관심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김군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어른들과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군이 그 책임을 전가받아야 합니까? 우리 사회의 무수한 김군들을 지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도 이 차가운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에 외롭게 멈춰서 있는 지금 위험의 외주와 구조적 재난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니라고 부당한 현실 인식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변창흠 후보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가장 선언적이고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현장 방문에 갔을든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변창흠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과연 사람이 먼저였는지 구의역 김군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왜 김군을 그렇게 위험한 공사장에 혼자 놔뒀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굳이 집에서 해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몇 가지 그 논란이 됐던 어떤 회의 때 그 발언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이것도 아시타비의 하나가 아닌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이 먼저다와는 다른 인사가 또 발생했는데 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 정부의 이 집권 세력의 인사가 코드 인사로 자꾸 점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자꾸만 코드로 맞추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자꾸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정지표로 다시 돌아간다면 변창흠 후보자의 앞으로의 거취가 당연히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사람이 먼저다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아랫부분에 이 정의당 얘기가 있는데. 정의당은 가장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조하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 생명이 더 문제라고 항상 강조하는 당이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물론 저렇게 은행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반대의 깃발을 강하게 넣게 나올 될 거라고 것 생각합니다. 같다. 네. 김종욱 교수님. 네. 자, 장관 후보자잖아요. 내정됐을 때 이게 검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뒤늦게 이제 알려진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들인데 이게 검증 과정에 걸러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검증 과정에 있었는데 뭐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예.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라인에서 예.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매번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그 기간 동안 뭐 야당이야 당연히 상당히 강력한 검증을 하겠지만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강력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서 9명 중에 4명이 예. 동일한 대학원에 나왔고 한 명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다. 저는 이제 이런 그건 제가 얘기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고위직 232명 출신 대학 분석을 해보니까요.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 이명박 정부는 64%. 박근혜 정부는 50.5%, 문재인 정부는 61%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과정에 진짜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들을 검증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그 있겠죠. 채용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예, 거네요. 일감도 좀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몰아줬는지 아닌지 좀 예. 확인해봐야 된다. 그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분이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장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발언을 보게 되면 뭐 앞뒤 맥락을 끊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희 국민에게 봉사할 만큼의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국정 철학과 맞는 방식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도 캐션마크 의문 부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한번 사과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민에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과와 설명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이 인정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그 상황에도 국민과 여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행들은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입니다. 23일에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